오늘도 우아하게 사연 들려드릴게요. 처음으로 필리핀 며느리 친정에 가보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고 불안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필리핀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시골에 사는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시부모 공경하는 마음도 깊었어요. 특히 음식은 정말 잘했는데 한국 음식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김치도 이제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게 담가요. 그렇게 2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필리핀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남편인 제 아들과 함께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망설여졌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도 있어 고치안이 불안하다는 뉴스도 봤거든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의 안타까운 표정을 보니 차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제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면서 사양했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자기 가족들이 한국 시어머니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친정어머니가 제 얘기를 많이 궁금해하신다면서 고민 끝에 결국 같이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 표를 끊고 여권도 새로 만들었는데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시골에만 살다가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그랬는지 밤잠도 설쳤죠. 드디어 출발하는 나린천공항으로 가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비행기 타는 것부터가 떨렸어요. 4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긴장 풀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도 보여주고기 내식도 먹는 법을 알려주고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 막혔어요. 습한 공기에 덥기도 했지만 뭔가 낯선 분위기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며느리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꼭 안아주시는데 그때 느낀 따뜻한 포옹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낯선 이국 땅에서 만난 며느리 가족들의 환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친정집으로 가는 길은 좀 멀었는데 차 안에서 며느리 동생들이 서툰 한국말로 계속 저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쓰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한국에서 영상통화할 때마다 한국말을 조금씩 가르쳐줬다나 봐요. 그 마음 씀씀이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대문에 한글로 어머님 환영합니다 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며느리 가족들이 밤새워 준비했다는데 글씨체는 서툴렀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바로 김치찌개였어요. 며느리 엄마가 딸한테 레시피를 배워서 직접 끓이셨다는데 맛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가슴을 울린 건 며느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도 없으시고 많이 야위어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절 위해 직접 부엌에 서서 음식을 하셨다는 게. 그날 맏며느리 어머니와 둘이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걱정되었는지, 또 딸이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결국 부모 마음은 다 같더라고요. 딸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제 마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순간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가 며느리 어머니를 꼭 안고 있었는데, 그때 느낀 그 가녀린 몸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길에 며느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딸의 마음이 제 가슴까지 미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응급처치 후에 상태가 호전되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항암 치료 중에 과로하셔서 그런 거라고, 저를 위해 며칠 동안 무리하게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병실에서 며느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이런 따뜻한 분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대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퇴원하고 나서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며느리 가족들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함께 현지 시장도 가고 필리핀 요리도 배우고, 특히 며느리 어머니가 알려주신 아도보라는 요리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자주 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환경이 있었는데, 제가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만 바라봤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며느리를 딸처럼 안아주고 영상통화할 때면 친정어머니와도 서툰 영어로라도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해요. 지난번에는 며느리 어머니 생신 때 한복을 선물로 보내드렸더니 입으시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환한 미소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세상에는 참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면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며느리가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